활용 문제들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시게 되면 뒤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만명의 아이에게는 만 개의 해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슨홍 이해준의 만화만답입니다. 5-1 드디어 수학의 깔딱고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단원이 중요하고 어렵고요. 물리적인 나이도 많이 벌어지면서 점차 수학이 힘들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럼 단원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주어진 연산을 하면 됐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곱셈, 나눗셈을 덧셈, 뺄셈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이 규칙과 괄호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 이건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건 약속이야 라고 해준 다음에 실제로 어떤 생활적인 예시를 들어서 어떤 식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딱 묶음 처리해서 곱셈과 나눗셈 먼저 괄호 먼저 이런 것들을 순서를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반만 채점하시면 안 되고요. 어머님들이 아이가 계산 순서에 맞게끔 맞춰서 계산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반만 했다면 너 뭐부터 계산했어? 어디부터 계산했어?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돼? 라는 부분을 계속 개입해서 봐주셔야 돼요. 사실 그것만 표시하고 그것만 얘기해줘도 아이가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일단 약수와 배수는 개념부터 힘들어요. 약수, 배수가 생활형으로 나중에 활용 문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선행 과정에서 아이가 배울 때는 약수나 배수나 이런 것들을 다뤄볼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약배수 열심히 배우고 다음 주에만 돌아와도요. 약배수 못해 까먹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리고 특히 활용이 매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배수를 찾는 것까지는 잘 할만하다가 활용으로 이야기가 번지면 완전히 아이들이 안돌매다로 가요. 그래서 사실 개정 교과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활용 부분을 진짜 많이 뺐어요. 그런데도 문제집에서는 아직 심화 문제를 풀 때 보면 여러 가지 배수와 약수를 활용한 문제를 많이 넣어놓긴 했거든요. 활용이 완전히 빠진 건 아니지만 난도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집에서 강조하고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활용 문제를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셔야 돼요. 특히 이 단어는 나중에 뒤에 약분과 통분이라거나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런 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작업을 해주는 단어인데 활용 문제들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시게 되면 뒤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약수와 배수를 찾을 수 있고 약분과 통분이나 덧뺄셈을 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활용적인 부분 조금 차치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4학년에서 나왔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수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거나 그림이 변하는 걸 보면서 관찰을 해서 또는 수의 이렇게 연산 규칙 같은 걸 보면서 패턴을 관찰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거냐면 두 양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모가 뭐일 때 동그라미가 뭐였다. 그럼 네모가 뭘로 바뀌면 동그라미 뭘로 바뀌냐. 잘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 이게 뭐냐면 함수에 관련된 거예요. 두 문자가 서로를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약간 또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단원이 4학년 때 배운 규칙보다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어떤 대응 관계를 직접 만들어 보게 해주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들이 나중에 중학교 때도 함수를 배울 때는 어려워하는데 너 라면 한 개 끓일 때 500ml 물 필요해. 그럼 2개 끓일 때 어때? 라고 하면 1000ml 이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생활 활용적인 스타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대화해 주시면 조금 더 좋죠. 여기서부터는 기하분수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동일한 수,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이런 것들이 계속 다 같은 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같은 수라는 걸 이해하는 것과 문제를 풀 때 매번 그 수들을 자꾸 활용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만약 아이가 생물학적 5학년이 안 됐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약분한 모든 문제를 틀리게 채점해요. 그러니까 4학년 이하의 교과서에서는 4분의 2하고 2분의 1을 같은 의미인 건 맞지만 동일한 답으로 쓰게 될 때 맞다고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 동그라미 쳐놓고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그럼 아이 입장에서 약분과 통분을 배운 아이는 2분의 1을 답을 쓰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 틀렸다고 지정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조금 더 축소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때는 그걸 4분의 2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학원이나 여타 선행하면서 배우는 수학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고요.
근데 약수와 배수 때 워낙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약통분은 조금 수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맹점이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직접 공부하다 보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얘가 기약분수인지 아닌지 바라보는 시야가 좀 좁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경험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더 기약분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셔야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학교하고 약간 괴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머님이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뭐 피자나 초콜릿 같은 거에서도 2분의 1, 4분의 2, 뭐 6분의 3 이런 것들이 똑같이 느껴지는 것들을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하다가 이 아이가 뭔가 약수나 배수 자체 좀 헷갈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부터 다시 복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오답을 해서 다시 막히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분모가 다른 두 분수를 계산하려면 어떤 일을 벌여야 돼요? 통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연산을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온 답이 기하분수가 아니면 다시 약분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분수였던 건 대분수로 바꾸기도 하고 아이들이 여기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통분 같은 거 할 때 최소 공배수 통분하지 않고 그냥 분모를 곱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분모가 굉장히 뚱뚱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최종 답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만약 아이가 이 단원의 어떤 문제를 틀리면 지켜봐 줘야 될 게 이 아이가 다른 분모를 통분하는 걸 힘들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분수의 덧셈 뺄셈 자체를 힘들어하는 건지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약분하는 걸 힘들어하는 건지 이런 중간중간 과정들을 면밀하게 살펴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삼각형 넓이 구해줘야 돼요. 평행사변 넓이 구해야 돼요. 마름모 넓이 구해야 돼요. 사다리꼴 넓이 구해야 돼요. 공식이 다 달라요.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공식 암기시켜 볼 때 보면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어떤 건 나누기가 들어갔어요. 어떤 건 안 들어갔어요. 게다가 넓이를 알려주고 거꾸로 풀게 할 때도 굉장히 공식들이 헷갈리는 단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부터 제대로 학습을 했어야 돼요. 그 이론을 배경으로 아이가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암기한 아이들조차도 문제 풀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심화 문제집들이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등적변형 개념까지 갖고 내려와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최땡땡으로 시작하는 그런 문제집 풀리실 때만 해도 이게 정말 초등학교 문제인가 하는 문제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어렵게 느껴져요. 1번도 2번도 여기는 일단 공식 숙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식을 헷갈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또 공식 숙지 전에 이 아이에게 이 도형의 개념들을 실제로 저희 학원 활동지 같은 경우에도 이 도형의 넓이 구하는 단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공식이 왜 이렇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꼭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지도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단원이 다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나마 규칙과 대응이 조금 숨쉴 구멍이 아닐까 싶으실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규칙과 대응조차도 사항이 더 어렵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이어진 이 세 개의 라인이 한 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맥락적으로 잘 보시면서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머님의 선택이 갈라지세요. 그러니까 6학년 2학기를 조금 덜 하더라도 빨리 중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어머님과 아니다. 어차피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다시 터진다고 하니 여기를 조금 더 다지고 가자는 걸로 좀 갈라질 수 있어요.